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인천에서 자동차 매매 상사를 하시는 대표님을 만나서 자동차 매매 상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갈산상사 이원봉입니다. 대표님은 자동차 매매 상사를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예, 제가 2007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2007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한 자리에서만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자동차 매매 상사를 하시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정비 공장을 했어요. 네. 하이카 서비스 정비 공장을 하다가 잘 아는 후배가 저희 공장에 놀러 왔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복 입고 뽐내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은데 왜 차 밑에 들어가서 기름 묻혀가면서 이 사업을 하냐. 자기하고 동업을 해서 매매 상사를 한번 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수차례 찾아왔어요. 내가 거절을 했는데 그 계통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나는 그 계통에 대해서 모르니까 못하겠다. 그러니까 배우면서 하면 되죠. 그래갖고 그걸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자동차 매매 상사에 주로 취급하는 차종은 어떤 게 있어요? 네, 저희는 바퀴 달린 차는 다 취급을 하는데 집중적으로 저희는 전담 직원이 따로 있어요. 영업용, 화물, 트럭, 택시는 제가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자가용 하는 딜러들, 그 다음에 외제차만 전문으로 하는 딜러 이렇게 해서 구성돼서 매매 상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취급하는 차는 주로 중고차인가요? 중고차가 거의 주류죠. 네. 중고차 중에서도 저희는 90% 이상 영업용 차량을 취급합니다. 네. 그럼 일반 화물을 하는 뭐 25톤짜리 이런 대형차도 거래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대형차는 저희 주차장이 협소해서 큰 차는 지금 하지 못하고 소형차 위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여기 사무실에 종업원은 몇 명이고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종업원은 10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규모는 25평짜리 사무실 2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비용은 얼마나 드셨어요? 창업비용이라는 것은 차를 내가 매입할 수 있는 돈을 창업비용이라고 하는데 한 10억 정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일반인들은 뭐 이 자동차 매매 상사에 함부로 진입할 수 없네요. 10억이라는 금액이 크잖아요. 금액이 큰데 이걸 매입 위주로 했을 때는 그 금액이 들어가고 알선했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알선이라는 게 중고차 딜러를 얘기하나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내 물건을 내가 매입을 해서 상사에 이전해 놓고 파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중개만 해주는 거죠. 중개해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거죠. 중고차 딜러들은 호객행위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잖아요. 예. 대표님 사무실은 호객행위 같은 건 안 하시죠? 우리는 광고를 집중적으로 해서 호객행위를 안 해도 손님이 그동안 저희가 15년 이상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인맥의 한 60, 70% 광고 한 3, 40%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니까. 그럼 일반인들이 자동차 매매 상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 그럼 알선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처음에는 딜러 가서 경험을 쌓으시고 2, 3년 쌓은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섰을 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인이 하자는 저희가 와서 몇 번 망설이다 시작했는데 저희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예. 딜러들도 차를 매입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손님이 차량을 저희한테 판매 의뢰를 하면은 그 자리에서 현금을 지급을 해야만이 차량을 매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위탁. 금액이 맞지 않으면 손님이 이제 위탁을 하는데 차가 1,000,000원짜리라면은 나는 1,000,000원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위탁을 했을 때 그 물건을 위탁받아서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 중고차를 살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어떤 거 있어요? 사고 유무죠. 차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외관. 외관이 깨끗한가 아닌가. 그 다음에 사고 유무. 차 사고가 어느까지 났나 보고 그 다음에 키로수, 색상 그렇게 진행됩니다. 근데 사고 유무도 뭐 조작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어때요? 사고 유무는 10년 전에는 키로수를 많이 조작을 했어요. 매매상 하는 분들이 키로수를 조작해도 몰랐는데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차량을 검사를 받으면 검사장에서 키로수가 나와요. 그리고 사고 유무는 감출 수가 없어요. 지금은 성능 기록부라는 게 있어요. 차가 입고가 되면은 그걸 바로 우리가 파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수리를 다 해요. 네. 기본적인 수리를 해서 1급 공업사에서 성능 검사를 받아요. 네. 차량 사고, 유무, 키로수, 엔진, 오일, 누수 현황까지 다 파악을 해서 그걸 수리를 해서 놓고 팝니다. 그러면 중고차를 매입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할 때 보통 마진은 얼마나 붙이나요? 전에는 마진 폭이 좀 컸는데 요즘은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20% 정도 봅니다. 네. 20%라도 좀 큰 건가요? 20%도 크다고 볼 수 있는데 20% 마진을 봐서 그게 다 마진이 되는 게 아니고 사무실로 운영하다 보면 세금 관계나 마당에 차를 진열을 하잖아요. 네네. 그 임대료 계산하게 되면은 한 10% 정도는 되죠, 실마진은. 네. 예. 대표님,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중고차 이렇게 시장에 오면 차들이 항상 반짝반짝 이렇게 세차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매일 세차하는 거예요? 매일 세차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차가 들어오면은 실내 클리닝에서부터 광택까지 다 차를 만들어놔요. 네. 손님이 딱 봐가지고 눈에 탁 들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밑에 엔진 누수대나 이런 걸 다 확인을 해서 다 수리를 해놓고 지금은 손님이 딱 봐서 어우 차 괜찮다 할 정도로 번질번질하게 만들어야만 팔리는 시대예요. 네. 예. 아, 근데 비 오고 나면 그 다음날도 또 깨끗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항시 세차를 하죠. 관리인이 따로 있어요. 아, 관리인이 따로 있어요? 예, 예. 아, 예. 그럼 그분들도 돈을 주고 고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침 6시면은 나와가지고 그분들이 차를 다 닦아놔요. 네. 예, 예. 중고차를 좀 다량으로 매입해가지고 있어야 가격이 높을 때 팔아서 좀 더 마진을 남길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자본금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차는 물건이 많이 들어올 때마다 자본은 항시 많이 들어가요. 네네. 많이 들어가는데 그 자본금을 다 내가 대서 잡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영세사업자니까. 네네. 그래서 딜러들이 분담을 하는 거예요. 아. 예, 예. 승용차는 딜러들은 승용차 파트에 맡아서 자기가 매입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화물이나 택시 위주로 매입을 하니까 기본 자본만 있으면 가능해요. 자기 파트별로 하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10억 이상은 가져야 물건을 잡죠. 예, 예. 앞으로 중고차 시장의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꾸준히 이어왔는데 메이커에서는 중고차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해요. 현대하고 기아차에서 중고차 사업을 시작하면은 시장에 판도 변화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아직 현대나 이런 데서 저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진 않았나요? 예, 곧 들어오죠. 법이 개정되는 대로 금방 시작될 거예요. 지금 유예 기간인데 바로 진입을 할 거예요. 그럼 대표님도 타격을 입을 거로 지금 생각하세요? 저희는 타격이 없죠. 저희는 영업용을 취급하기 때문에 현대나 기아 메이커에서도 영업용은 취급을 못해요. 특수 상황이니까. 예. 그럼 영업용을 취급하기 때문에 신차도 좀 취급하시겠네요? 아, 그렇죠. 저희 사무실에 신차 직원들이 상주를 해요. 네네. 현대, 기아 직원들이, 부장들이 와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 자기네 사무실 들렸다 우리 사무실에 와서 일과를 마무리를 해요. 저희 사무실에서 나오는 신차, 중고차가 많으니까 신차 직원들도 상주해서 서로 공생공존하는 거예요. 그 중고차를 어디서 매입을 이렇게 오시는 겁니까? 기존에 영업용 하시던 분들은 저희한테 이제 노후되면은 차를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이 한 50%, 60%고, 그 다음에 광고로 나머지는 충당하고 그래요. 그럼 대표님 하루에 여기서 영업용 차량 거래 건수는 몇 건 정도 돼요?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5건에서 20건 정도. 그 다음에 영업용은 번호판 위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한 30에서 40건 정도. 네. 예, 예. 개인 택시를 중개를 하면 얼마 받습니까? 수수료 50만 원 받습니다. 개인 용달이나 개별 화물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건 예. 수수료를 얼마 받아요? 수수료는 20만 원 선 받는데 그 20만 원 선만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물건을 매입을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1,000만 원에 매입했다면 우리가 1,000만 원에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약간 마진을 봅니다. 예. 지금까지 대표님이 매매 상사를 운영하시면서 뭐 지켜온 뭐 철학이나 이런 가치관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처럼이라는 그 글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 제 인생의 좌우명이 처음처럼이에요. 네.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 처음에 고객을 댔을 때 그 마음, 그 마음을 변치 말자고 해서 제 좌우명이 처음처럼이에요. 예. 대표님이 이 자동차 매매 상사를 시작할 때 좀 겁이 나지 않았어요? 뭐 사업이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요. 아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모르는 상태에서 후배 지인하고 같이 동업을 했는데 그 친구가 1년 6개월 정도 했는데
갑자기 관두게 됐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상태에서 접어야 되나, 내가 다시 사업을 해야 되나 했는데 접기는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세분화를 시켰어요. 그때는 영업용을 집중적으로 안 했는데 그래, 그러면 영업용을 딱 승부수를 한번 띄워보자 해가지고 영업용에 집중적으로 영업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영업용은 알선은 알선소가 따로 있어요. 쉽게 말해 주차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은 20대, 30대에서 분할대로 해서 주차장이 많아요. 곳곳에. 그러니까 저희는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영업을 했어요. 그리고 영업용만 집중적으로 해갖고 한 3년 하니까는 시장 바닥을 훤히 볼 수가 있더라고. 기사분들도 이제 많이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영업 장사가 좀 수월해졌죠. 예, 예.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처음에 그 동업 어떤 친구가 뛰쳐나갔을 때, 혼자 남았을 때, 막막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근데 그때도 그래도 슬기롭게 헤쳐나갔어요. 영업용을 시작해가지고 아이템 선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승용차만 팔 건가, 화물차만 팔 건가, 예절차를 팔 건가, 차종을 선택을 해야 돼요. 저 차가 많잖아요. 그걸 다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영업용 쪽으로 파고들자. 영업용도 전체 다 할 수 없으니까 5돈 차까지만 하자. 그래갖고 그걸 집중적으로 했어요. 예. 저도 지금 얘기 들으니까 제 유튜브도 앞으로 영업용 화물차와 개인 택시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네. 좀 제가 사실은 좀 넓게 하고 있는 편인데 요즘 와서 제가 그런 걸 느끼거든요. 유튜브는 주제가 좀 첨예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실 때 집에서 사모님이 반대하지는 않던가요? 처음에는 많이 반대했죠. 안정된 정비공장을 하지 왜 모르는 사업에 뛰어드냐 해가지고 마찰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결국은 남자가 하는 일에 집에서 간 사람들이 이길 수는 없잖아요. 예. 지금까지 쭉 해보시니까 자동차 매매 상사를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에 와서는 제가 그래요. 비싼 돈 주고 일 배웠고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시간도 자유롭고 내가 많은 손님도 접할 수 있고 인맥도 쌓을 수 있고 예, 아주 좋습니다.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 상태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만큼 투자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돼요. 지금도 광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전에는 그냥 구구주먹식으로 이렇게 인맥으로 했는데 지금은 광고가 안 오면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광고가 최고예요. 대표님의 그러면 영업용 화물 영업 방식은 어떤 방식을 가지고 계세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 막막한 상태로서 저희한테 와서 차는 사가는데 일할 방법도 모르고 그걸 우리는 다 책임을 져요. 처음에 시작부터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한테 영업용 차량을 구입을 하시면은 일하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존에 일하시는 분은 우리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연결을 시켜줘갖고 이분이 자립할 수 있을 동안 선탑을 시켜드려요. 선탑을 시켜드려가서 그분이 자신 있을 때까지 우리가 딜을 봐드려요. 봐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다시 새 차를 바꾼다든가 팔고 다른 업종을 시작한다든가 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또 앞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자동차 매매 상사들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마인드가 오픈 마인드로 가야 돼요. 뒤에서 감추고 쉬쉬해서는 안 돼요. 차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고 저희는 지금 매입 원가를 거의 공개를 해요. 계약서를 보여주고 우리가 이 차를 얼마에 매입해 왔으니까 우리가 팔 수 있는 적정 가격을 제시를 해요. 이 가격에 가능하시겠습니까? 해가지고 맞으면 거기지 억지로 권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가 신뢰를 쌓아가지고 내가 금액에 얼마 매입했으니까 얼마에 파는데 그 금액이 적정합니까? 손님한테 물어봐갖고 오케이 하면 그런 스타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싸고 좋은 차가 있습니까? 손님들이 가장 현혹돼서 오시는 게 싸고 좋은 차예요. 차도 번쩍번쩍 하는데 가격도 싸다.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건 거의 싸고 좋은 차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싼 차라고 나왔을 때는 일단은 한번 물음표를 한번 그려봐야 돼요. 그 차가 왜 싼가? 그렇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인천에서 자동차 매매 상사 대표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봤습니다. 이 대표님은 뭐 제 영상에서 많이 나오시고 앞으로도 쭉 나오실 대표님이신데
제가 그동안에 뭐 개인 택시나 개인 용달, 뭐 개별 화물에 대해서 쭉 물어보다가 대표님 직업에 대한 인터뷰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원래 제 직업이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는 전문 채널인데 그걸 몰랐다가 저번 주에 한번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한번 사전 질문지를 드리고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사업이니까요. 뭐 영업을 해야 되고 자기만의 기업 철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호화제는 다른 분야를 살아가는 분을 인터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